평택시 임시의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태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순 여성복지보육과장입니다. 네,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네, 이어서 2024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객과 3사업소 29팀으로 총 정원 175명에 현원 172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12.5%가 증가한 7,588억 원으로 시 일반 예산의 38.63%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2만 562명, 차상위 계층은 1만 122명입니다. 취약계층은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복을 포함한 숫자로 29만 30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6,925억 7,100만 원입니다. 복지 인프라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274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통해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의 추진 전략, 11개의 중점 추진 사업, 6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446억 원입니다. 연차별 추진을 위해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평택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여 평택시 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택시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일상 속 보훈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택호 현충탑 일원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평택호 현충탑 일원을 잘 정돈된 현충시설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을 1월부터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세 안재홍 선생님, 원심창 의사, 3.1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훈단체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보훈회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맞춤형 보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강화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선제적 접근과 대응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두드림 엽서 발송을 통한 안부 확인, 1인 가구 중장년층 안부 살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1인 가구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의 돌봄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올 1월 22일부터이며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주거안전 서비스와 일시보호 서비스를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14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설치가 어려워 현 조직 인력으로 운영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운영 상황을 잘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께 따뜻한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웃살핌 행복더함, 평택경찰서 위기가정 공동대응팀 운영과 같은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내실화도 기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행복나눔본부와 사회공헌 체계를 강화하고 참여해 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 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평택형 복지 안전망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세대수 기준으로 평택시의 약 5%에 해당하는 13,886세대 25,562명입니다. 보장 기준 완화에 따라 보호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조사 적정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 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사회보장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도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현재 약 92억 원의 예산으로 3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4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자활기금 및 자산 형성 사업을 또 적극 지원하여 근로능력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하신 어르신 활기찬 노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 대비 25% 사업량을 확대하여 206억의 예산으로 4,806분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을 중점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취업 발전형 사업단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요처를 연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노카페 등 안정적 소득이 기대되는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수익 창출 일자리를
위한 작업장을 확보하여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입니다. 2024년 봉안당 만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재래단, 유족 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작년 2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공사 중에도 봉안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편안한 여가 공간 경로당 조성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624개소, 회원수는 24,041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현대화 사업, 양곡비 지원과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운영비 월 3만 원 이상 인상, 안마의자 렌탈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순회하며 요가, 미술, 회계,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이 더욱 편안한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취해증증 발달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차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발달장애인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용역 중간보고 예정이며 3월 최종보고를 끝으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4월부터 평택시 발달장애인 맞춤형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역균형과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2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생활밀착형 여성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과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공모 사업,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소의 여성 권익 시설을 잘 운영하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기능 회복 및 돌봄 기능 보완을 위해 지역 중심의 가족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1인 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등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및 공동 육아 나눔터 4호점을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기 취약 가족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택시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북부 가족상담소, 남부 다가온, 서부 가족센터 분관을 운영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79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27%이며 전년도 대비 약 3%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7개소, 이전 신축 건립 3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공보육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육 시설의 확충과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397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49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15개 사업 117억 원과 평택형 지원 11개 사업 25억 원 지원을 통해 건강한 영유아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 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조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카드인 G드림 카드 모바일 앱 사용에 따른 배달비 지원을 연내에 운영 개시하여 급식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아동 친화 및 아동 권리 보장이 실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 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5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준비를 위해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아동 실태 원탁 토론회, 아동 참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동 권리 캠페인 등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의 10가지 필수 구성 요소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조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 출동 대응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학대 판단, 응급 보호 조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의 개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양육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호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살피고 단기간 내에 원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 남부, 서부 권역별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례관리 아동에게 지역 자원 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가족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드림 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평택시 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와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 건립계획과 연동하여 평생학습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평생교육진흥재단은 현재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소외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학습터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 수요 반영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3기수 각 4개월 과정으로 총 160과목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대 흐름과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신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직 희망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 상담, 직업 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고용 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고 배다리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효과적 지식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도서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지역별 특성화를 살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품격 있는 문화 공간을 구현하고 기능적이고 완성도 높은 상징적 건축물로 건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입니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독서 문화 복지의 일환으로 정보 취약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도서관 및 내생의 첫 책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공평한 정보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일상의 책 읽는 문화 조성입니다. 평택 책을 택하다 사업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 학교와 지역 서점, 기업체 등 기관, 시민,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책 읽는 도시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공동체의 허브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 체험 행사와 독서 모임, 캠페인 등 가족이 다 함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일상의 독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식정보시대 시민의 발전소 도서관입니다. 변화하는 지식정보시대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자원 제공과 스마트 환경 기반 독서 서비스 및 시민 맞춤형 정보 지원 서비스 등 시민의 성장을 돕는 지식 발전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도서관 기능 보강 및 공간 재배치 시설 개선입니다.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발맞춰 도서관의 공간, 업무 시스템, 정보 서비스 변혁으로 지역 간 도서관 인프라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비전 조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 안중도서관 개보수 및
신규 시설 조성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을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균 등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 시민 기록과 양성입니다. 지역 공동체 기록 사업으로 자료 수집부터 보존, 지역 미디어 콘텐츠 생산, 출판 활동을 활성화하는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평택 마을 인물 백과사전 제작을 추진하여 총 9권의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문화 콘텐츠를 구축, 보존하고 웹툰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작은 도서관을 통한 독서 연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앞으로 1년 동안 47개소에 총 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전문인력 순회 사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 2월부터 포승, 송탄 공립작은도서관에서 교육기관 돌봄 사업이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1일 5시간 독서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연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공백 없는 시민 맞춤형 문해력 향상 교육입니다. 정보 약자를 대상으로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거노인, 경력단절 여성, 시각장애인, 고령노인층, 다문화 아동 등 정보 약자를 위한 단계별, 연령별 미디어 연계 문해 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제고하고 지식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